저출생 영향으로 5년 새 전국 어린이집 8,4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가운데 특히 폐원이 급증하고 있는 곳은 소규모 시설입니다. 대책 마련 목소리를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봅니다. 가을이 찾아왔지만 폭염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사과의 경우 생산량의 30% 정도가 상해 관련 축제마저 취소됐습니다. 당진과 예산지역 삽교호 일대에서 갈대밭 18만여 제곱미터가 무단으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저출생 영향으로 원화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폐원한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8,400여 곳에 달하는데요. 아이 맡길 곳이 없어지면서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한때 입소 대기자만 50명이 넘을 만큼 인기가 좋았는데 지난 1994년 문을 연 뒤 29년 만인 지난해 5월 결국 폐원했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안 오기 시작했고 줄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원화 모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폐원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와 저출생 영향으로 원화 모집이 잘 안 되면서 경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겁니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지난해 기준 2만 8천여 곳, 5년 동안 22%가량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충남 지역에선 어린이집 39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으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지면서 양육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 됐습니다. 일단 부담이 되죠.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집안은 좀 엄마가 좀 편하게 봐줄 수 있는데 뭐 친정이나 시댁이 없으면 볼 데가 없잖아요. 애기들 맡길 데가 없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부담이 되긴 하죠. 직장생활 하기도 어렵고.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가정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보육시설 부족이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어린이집 폐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설부터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네, 조영란 충남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장 연결해서 어떤 대책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규모 어린이집 폐원 문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보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하고 보육하기 때문에 좀 그 저출생에 대한 그 민감도는 저희가 조금 더 일찍 느낀 것 같아요. 한 5, 6년 전에는 이게 완전히 그래프가 완전히 꺾이는 느낌이었어요. 큰 시설에서도 이제 유아들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소규모에 주로 다니던 이제 영아들은 이제 큰 시설로 아이들이 이제 쏠림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나 가정 어린이집 그러니까 주로 영아들 보는 시설부터 지금 이제 폐원이 더 가속화가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소규모 시설에서 저희가 폐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교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정원이 안 채워졌을 때는 사실은 교직원 급여가 보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이 같이 다 상생을 하려면 부모의 요구도에 따라서 이제 그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같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좀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입소 시스템도 또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모님이 A 기반을 선택했다가 B나 C로 이동해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면 교사를 새 학기 때 반을 구성해서 이제 부모님이 확정을 이제 한 가정 하에 교사를 채용해서 반을 세팅을 해놨는데 B나 C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 채용해 놓은 교사를 또 채용 취소를 해야 되고 반을 없애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어린이집 폐원에 제일 근접하게 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구조는 조금 개선을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거는 좀 의견을 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가정어린이집 조영란 연합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름은 끝났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농촌과 어촌 등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농촌 지역의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특히 충남 지역 최대 사과 주산지인 예산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매해 열리던 축제까지 취소됐는데요.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의 한 사과 농가. 축구장 약 2개 면적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대부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과가 갈라져 있고 일부는 썩은 것처럼 보입니다. 열과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열과는 고온으로 약해진 사과에 물이 들어가 팽창해 사과가 쪼개지는 현상입니다. 제가 농사를 한 5, 6년 졌는데 이런 피해는 처음 있었어요. 지금 기후가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사과도 적응을 못 하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피해를 주고. 이런 사과는 금방 썩는 데다 단맛도 떨어져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해당 농가의 경우 재배하는 사과의 약 65%에서 열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2.7배 많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열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사과가 열과가 되기 시작하고 또 낙과되고 먹어보면 퍽퍽하고 이렇게 돼서 야, 이게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 열과 현상에 따른 피해는 예산 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예산 지역 전체 사과 농가의 약 30%에서 열과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예산 황토사과 축제도 개막을 5일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폭염에 따른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농민들은 매해 폭염에 따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 보장 내용과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께서 우리 농사꾼들이 농사를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게끔 그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신다면. 충남농업기술원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에 강하고 지역에 알맞은 종자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재배 적지를 온도가 낮은 곳으로 옮기는 등 고온에 적합한 새로운 재배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차광막 설치와 수시로 물을 뿌리는 방법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줄 기후 변화가 더 심각해진다든지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공유하는 의식의 공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작물의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성입니다. 당진과 예산에 걸쳐 있는 삽교호 일대의 갈대밭 18만여 제곱미터가 무단으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진시와 예산군은 누군가 갈대를 무단으로 훼손했다며 지난달 24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진시의 피해 면적은 10만 제곱미터며 예산군의 피해 면적은 8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당진경찰서는 한 달가량 수사를 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최근 수사를 개시한 예산경찰서는 근처 CCTV를 최대한 분석하면서 피의자 특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천법에 따라 강가 갈대 등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소사건에 휘말려 대기 발령 중이던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 도피 혐의로 충남경찰청 소속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아산시 배방읍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지인의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와 지인 모두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경황이 없어 횡설수설했을 뿐 음주운전 방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산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30일 시청에서 열린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는 개발 여건과 입주 후보지, 건립 타당성 등에 대한 분석과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건설공사 수행 방식을 결정하고 내년에는 설계 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청사는 1,600억 원을 투입해 서산문화원 일원 3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충남도의회가 도서관 자료 선정과 이용 제한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예고했습니다. 도의회는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반영해 균형 잡힌 도서를 구성하고 이용자 나이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도서관장의 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 마련, 자료선정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료 선정 등이 담겼습니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물에 잠겼던 당진 정보고등학교 일대에 대한 침수 예방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당진시는 환경부의 현장 실사와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채운동 일대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총 411억 원을 투입해 우수관로 2.56km 구간을 정비하고 배수 펌프장 2곳을 신설해 집중호우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당진에서는 지난해 읍내동이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홍성사랑 국화축제가 홍주읍성 일대에서 29일 개막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2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국화 230만 송이와 각종 예술 조형물이 선보입니다. 야간에는 국화와 조명이 어우러진 가운데 소규모 문화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과 연계해 국화와 함께 다양한 바비큐를 즐길 수 있습니다. 태안군 평천리 일원에 의료복합 치유마을이 들어섭니다. 태안군은 국비 포함 사업비 451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치유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은 해당 부지에 보건의료원을 신축하고 어르신 돌봄센터와 연계한 각종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30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김 지사는 출장 기간 중국 광동성과 광저우 등을 찾아 스촨대학 이사장과 대학생 교류 확대 등을 논의하고 중국 최대 무역 전시회인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를 찾을 예정입니다. 또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현지 여행사 대표들과 관광객 유치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예산군은 질병과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에게 가사 지원과 병원 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대상 제한은 없지만 대상자의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